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이 여섯째 이어지고 있지만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금강송 군락지도 위험에 처했었는데요. 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지은 기자, 금강송 군락지는 현재 안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금강송 군락지 경계에 날아든 불씨가 오전 10시쯤 내부까지 번졌는데요. 불길은 약 100m 안까지 진입해 일부 고사목을 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이에 따라 초대형 헬기를 투입해 지금은 금강송 군락지 불길을 거의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락지 내부에서도 수백 년 된 금강송이 밀집한 핵심 군락지역은 안전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날이 저물면서 진화 헬기가 모두 철수한 만큼 지상에 잔불 감시 인력을 투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울진 산불 진화율은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까지 울진 산불 진화율은 65%입니다. 산불의 영향을 받은 면적이 18,000헥타르에 이를 정도로 매우 넓고 일부 지역은 산세도 험해 진화율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헬기 80여 대가 투입됐지만 연무 때문에 시야가 나빠서 헬기 투입이 제한되기도 했는데요. 산불을 지연시키는 화학제도 그제 모두 사용해서 어제는 쓰지 못했고 오늘 새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지역 산불이 많이 꺼졌기 때문에 오늘 투입할 진화 헬기의 수는 어제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연무가 거친다면 헬기 운용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후 강한 동풍이 불기 전에 큰 불길을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합동 상황실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금강송 군락지 주변에서는 어제 긴박한 진화 작전이 전개됐습니다. 이 수령이 200년이 넘는 노송들이 자리해서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데다 이 군락지로 불이 번질 경우 또 다른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뿌연 연기 속에 시뻘건 불꽃이 일어납니다. 울진 금강송 군락지 안쪽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군락지 부근에서 불덩어리가 튀면서 능선을 넘어 불길이 일었습니다. 헬기가 집중 투입돼 진화에 나선 곳은 가장 위급한 금강송 군락지 주변입니다. 열화상 드론으로 숨은 불꽃을 찾아내고 산림청 진화대원들은 중간중간 산기슭에 배치돼 소방 호스를 연결하고 진화 작전에 들어갑니다. 남아있던 불씨들이 지금 비산이 돼서 능을 좀 살짝 넘어온 상태고요. 지금 넘어온 상태에서 지금 최대한 저희가 확산되지 않도록 오전에 헬기를 투입을 해서 계속 최선을 다해서 진화를 하다가 이곳은 경사가 급하고 돌이 많은 지형입니다. 사람의 접근도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금강송 군락지 주변 불과 결전을 벌이는 건 이 지역으로 불이 번질 경우 또 다른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나무 송진의 휘발성 성분이 강한 불길을 만들어 진화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수령이 200년이 넘는 군락지의 8만여 그루 금강송은 줄기가 곱고 재질이 우수해 문화재 복원에 사용되는 보존 가치가 높은 나무입니다. 군락지로 넘어온 불길을 잡았지만 경계는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 불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살아났을 경우에 바로 즉각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기동 타격대를 항시 배치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군락지 주변이 높은 지대여서 야간에 진화력을 투입하기 어려워 산을 둘러싼 약 5km의 임도에 소방차를 배치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지난 5일 새벽 발생한 강릉 옥계와 동해 산불이 산림 4천여 헥타르에 피해를 내고 나흘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불씨가 살아날 수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하초희 기자, 강릉 동해 산불이 드디어 진화됐다고요? 네, 강릉 동해 산불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진화됐습니다. 정확히 약 90시간 만입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저녁 7시 강릉과 동해 산불의 주부를 모두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진화 작업은 동해시 초록봉과 백봉령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산림청은 당초 어제 오전에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불씨가 계속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산불은 60대 남성의 주택 토치 방화로 시작됐습니다. 나흘간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 헬기 106대가 투입됐고 11,000여 명의 인력이 화마와 맞섰습니다.
이번 불로 강릉과 동해에서는 58가구 11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주택 등 건축물 196동과 산림 4천여 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3배가 넘고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5,600배에 달합니다. 강릉과 동해시도 울진과 삼척에 이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산불 피해로 인한 시설물 복구비 등을 일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야간에도 열 화상 드론 등을 이용한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 주력합니다. 민가나 마을 주변에는 소방차와 진화 인력 300여 명이 집중 배치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동해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하초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은 엿새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먼저 화면 통해서 현재 산불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산림청에서 제공한 산불 상황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과 삼척 산불의 영향 면적은 18,000여 헥타르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30%에 달하는데요. 일몰대 진화율 65%, 현재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헬기가 뜰 수 없는 야간에는 지상에서 진화대원들이 진화 작업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투입된 인원 1,300여 명입니다. 야간 집중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구역은 크게 두 곳입니다. 먼저 산세가 험한 응봉산 지역에 지금 진화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가 있는 소광리 지역에도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이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보존가치도 보존가치지만 소나무가 불에 워낙 잘 타는데요. 산불이 군락지까지 번지면 피해는 더 커지고 반대로 진화는 더 어려워집니다. 어제 한때 군락지 주변까지 불이 번졌습니다만 진화에 성공해서 핵심 군락지 안전하다고 산림당국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인근에 36번 국도에도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일출 이후 헬기와 진화 인력을 총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불 진화는 아무래도 이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오늘 바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울진 지역에 강한 바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로 생긴 해류풍 영향을 현재 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밤이라서 육지에서 바다로, 즉 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반대로 바람 방향은 바다에서 육지, 즉 동풍으로 바뀝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바람 세기가 강해지면서 낮 3시쯤 울진 지역의 순간 풍속이 초속 6m가 넘겠습니다. 산불 현장에선 2~3배 더 강력한 돌풍이 불 수 있어서 산불 진화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상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인 금요일에 우리나라 남쪽에는 고기압, 북쪽에는 저기압이 있어서 한반도의 주풍이 서풍이 됩니다. 양간지풍에 맞먹는 강한 바람 불 수 있습니다. 진화가 이번 주 후반까지 늦어지면 일요일 비 예보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비가 예보됐지만 얼마나 많은 비가 올지는 불확실합니다. 산불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울진 산불은 아직 진화율이 더딘 가운데 불과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직원들과 소방대원들 그리고 헬기 조종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새벽 5시, 산 위로 시뻘건 화염이 솟아오르자 산림청 정예진화대원들이 가파른 산길을 서둘러 올라갑니다. 자, 물 올려주세요. 숨고를 새도 없이 불길을 잡기 위해 물을 뿌리고 갈고리로 불씨 제거에 나섭니다. 산 아래에서는 소방대원들이 물대포를 쏘아 올립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금방이라도 마을을 집어삼킬 것 같던 산불은 잦아들었습니다. 네, 불이 났던 산 아래는 이렇게 우사가 자리하고 있어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진화 인력이 불길을 잡는 데 성공하면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4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지금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진화대원들에게는 아침 식사 시간도 아깝습니다. 3분도 안 돼 식사를 마친 대원들은 쉴 새도 없이 다시 산으로 향합니다. 불이 발하는 곳이 한 곳이면 괜찮은데 여러 곳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해오리 바람이 나내고 하니까 한 원마일 정도, 2마 정도 되는 것
않을 것 같고요. 짙은 연무에 뒤덮인 상공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에 나선 80여 대의 헬기 조종사들. 자칫 송전탑이나 다른 헬기와 충돌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3시간 이내에 비행하고 1회 비행으로 끝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에 한 4번 정도, 4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쳤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한편 이재민 대피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삼시세끼와 간식, 빨래까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2017년 지진을 겪었던 포항의 주민들도 찾아와서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이재민들이 사용한 이불과 옷 등 빨랫감 주머니를 옮깁니다. 울산에서 온 봉사자 3명은 사흘째 머물며 빨래를 맡고 있습니다. 1시간이면 세탁과 건조가 완료돼 이재민에게 다시 전달됩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빨래만 700kg이 넘습니다. 제일 시급한 게 이제 위생 문제입니다. 세탁을 하고 건조 과정을 거쳐서 깨끗한 상태로 이래 돌려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 규모 5.4 지진으로 이재민 1,200여 명이 발생했던 포항의 주민들도 이재민을 찾았습니다. 생활 터전을 잃은 슬픔을 나누고 정신적 위기를 극복한 경험도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상당한 트라우마가 예상됩니다. 그걸 잘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전남 도청에서는 김치 900kg과 생필품을, 지역 맘카페 회원들은 사흘 동안 준비한 간식 꾸러미와 마스크도 전달했습니다. 이재민들은 각지에서 모인 정성에 목이 메어옵니다. 이 맨발로 우리가 막 뛰나와노 이 옷도 한 벌씩 막 출연해 나왔지. 식사 갖다 주면 먹고 나면은 그 그릇 쓰레기 다 치워주고 여러모로 다 고맙습니다. 현재까지 대피소로 몸을 피한 이재민은 모두 270여 명. 곳곳에서 답지 않은 온정에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 전국 14,464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일반 유권자인 경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 합니다. 투표소의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할 것과 손소독,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투표 때는 코로나 확진자도 일반 유권자처럼 투표소에 들어가 직접 투표를 하게 됩니다. 대신 투표 시간을 구분해서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를 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전날 관례적인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내온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 혼란에 대한 사과로 담화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관위는 오늘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투표가 이뤄지는 투표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에 대비해 손소독제와 방호복 등 방역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를 따로 설치했던 사전투표 때와 달리 이번에는 내부에서 모든 투표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확진자도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투표소에서 기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외출은 오후 5시 50분부터 허용되며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후 6시가 넘어서도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지 않을 경우 확진자는 별도의 장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취지지만 확진자가 한꺼번에 몰려 긴 시간 대기하는 등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투표함은 확진자까지 투표를 마친 뒤 개표소로 옮겨지고 8시 10분쯤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7일째 20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대선일인 오늘 최다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20만 2,721명, 7일째 20만 명 안팎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주간 확진자 수를 보면 최근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점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확진자 수를 보면 정점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정점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방역 패스 중단이라든지 영업시간 11시 연장, 또 학교가 많이 개학하고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당분간 확진자는 완만하게 늘 것 같고요.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확산세 감소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달여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었고 주간 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입니다. 정부 예상의 최대치인 하루 35만 명 이상 확진이 발생한다면 이달 말쯤 사망자는 하루 300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도 2,000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지역에서 중환자실이 현재 80%를 넘어가는 지역들은 좀 생길 수 있고,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서는 권역별 배정을 한다든지 중증환자실의 운영들을 좀 더 효율화시키는 식으로. 방역 당국은 위중증 환자 2,000명까지는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병상 가동률을 높여 2,500명까지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일주일째 이렇다 할 비 소식 없이 날이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에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호남 곳곳에도 이렇게 건조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쉽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북과 경북 등지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은 거의 지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큰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낮아져서 쌀쌀하기 때문에 투표하러 가시는 길에 따뜻한 겉옷을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춘천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출발해 한낮에 영상 16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이 18도, 광주 19도 등으로 남부지방은 2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반가운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